네, 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밤늦게 또 영상 하나 만들어 올립니다. 제가 오늘 좀 장난스럽게 올린 영상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죄송한 마음과 또 중요하고 아주 쇼킹한 뉴스가 나왔길래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립니다. 언뜻 뉴스를 본 사람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제가 이건 몇 년 전부터 연구하던 거고 최근에 제가 엘리엇 TV에서 여러 번 여러분들께 소개시켰던 거예요. 특히 인구 통계학도 그렇고, 뭐 금리도 그렇고, 소득도 그렇고, 자, 미래에셋에서 뭐 정식 리포트나 이런 형식은 아니고 그냥 어떤 칼럼식으로 나온 건데 되게 중요하고 우리에게 당장 와닿는 그런 사항인 것 같아요. 자, 제목을 보겠습니다. 충격적인 20년 폭락설, 미래에셋 주택시장 피크아웃 3요인 분석. 무슨 내용인가 한번 봅시다. 보니까 뒤에 배경에 멋있는 산이 있는데 피크를 치고 있죠. 산 꼭대기. 산에 올라갔으면 내려와야 되잖아요. 항상 정상에서 계속 살 수는 없는 거니까. 자, 일단 먼저 뉴스를 먼저 보고 그 뉴스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가 쭉 길게 나왔네요. 이렇게 좀 확대를 해볼게요. 제가 일부러 시간을 빨리 하려고 이렇게 동그라미 쳐왔습니다. 서울경제네요. 로타리라는 코너예요. 주택시장의 피크아웃. 자, 보세요. 피크가 뭡니까? 꼭대기잖아요. 피크 쳤어 그러잖아요. 근데 피크아웃은 꼭대기 친 다음에 이게 아직 꺾일지는 안 꺾일지는 모르지만 약간 위에서 멈춘다는 뜻이거든요. 피크아웃이라는 게. 그래갖고 혹시 여기가 고점 아니야? 야, 이제 하락할 일 남은 거 아니야? 그러면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김경록 대표인데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래요. 그러니까 정식 명칭이, 그러니까 미래에셋에 어떤 센터가 있나 봐요. 투자와 연금 센터.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연금이 들어간 거는 큰 자산가들의 노후 자금 이런 거를 운영하는 성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거예요. 특히 여기는 주식만 하거나 무슨 파생하거나 이게 아니고 주택도 상당 부분을 차지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거액 자산가들의 뭐 자산 중에 부동산이 상당히 많을 거 아니에요. 부동산, 주식, 주택 뭐 이런 거 다 관리할 테니까. 근데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한 6개월 하락하고 3개월 빠지고 뭐 한 달 반등했다가 이런 건 하나도 안 중요할 거예요. 장기적인 걸 보는 거니까. 연금 하면은 우리가 일단 중장기 10년, 20년을 미리 내다보고서 한번 이 자산이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한 번은 어느 쪽에 자산이 이제 묶이면 한 5년, 10년은 간다고요. 그러니까는 부동산에 관해서도 상당히 민감할 거예요. 잘생기셨네요. 보니까. 네. 자, 볼게요. 서울경제 기사인데, 주택 가격은 단기적으로 공급과 세제 등 정책적 요인이 영향을 많이 준다. 하지만, 장기적이에요. 지금 연금 관련된 대표예요. 장기적으로는 금리, 소득, 인구, 뭐 가로치고 가로, 같은 거시 경제 변수의 영향을 받는다. 2000년 이후 주택 가격이 줄곧 올랐다. 그러니까 IMF 이후부터 올랐으니까 진짜 20년 넘게 올랐네요. 그리고 앞으로 20년 동안 주택 가격 변화를 알려면 과거 주택 가격을 올렸던 요인들이 어떻게 변할지를 보면 된다. 자, 여기서 잘 보세요. 그러니까 과거 20년 동안 엄청 올랐어. 근데 앞으로 20년 동안 어떻게 될 건지 좀 고민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칼럼의 제목이 뭐예요? 피크아웃이잖아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올라서 2000년 이후로 20년 동안 올라서 지금 올해가 2021년인데 지금이 피크라는 의미예요. 이게 둘러서 얘기하지만 지금이 피크니까 앞으로 20년 동안 뭐 이제 그동안 제가 끝까지 다 읽어봤는데 앞으로 20년 동안은 과거 20년 동안 올라왔던 거 그거 기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피크아웃 이미 상투 쳤다고. 근데 점잖게 그렇게 얘기했지 엘리엇 같은 유튜버들은 어떻게 했어요? 대폭락, 20년 대폭락 그잖아요. 우리 박승 총재도 20, 30년간 하향 안정이라고 얘기했지만 그게 무슨 하향 안정이에요? 대폭락이지. 그쵸? 자, 첫 번째, 이분이 세 가지를 예를 들었는데 저는 그 세 가지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분이 텍스트로 설명한 걸 저는 비주얼하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봐야지. 눈으로 봐야 돼. 우리는 그 데이터와 그래프를. 자, 일단 금리는 뭐 영향을 준대. 이거 뭐 강력한 변수야. 근데 지난 20년 동안 국채 금리가 8%에서 1%까지 무려 7%. 우와, 거의 80% 떨어졌어. 문제는 자, 그동안 20년 동안 잘 보세요. 이분이 진짜 기가 막히게 20년 전과 20년 후를 딱 나눴는데 세 가지 요인을 딱딱딱딱 20년으로 나눴어요. 보세요.
제로금리 지금으로서는 앞으로 20년 동안 금리가 더 떨어지기 어렵다. 우리가 지금 마이너스 제로금리 갈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동안 20년 동안 금리 하락으로 인한 자산 가격의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이제 구매래 이거죠. 금리만 봤을 때, 금리만. 오히려 마이너스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자, 됐죠? 첫 번째 금리가 그동안은 금리가 계속 하락했어. 그래갖고 사람들이 저축을 안 하고 오히려 투자를 했어. 그러니까 자산 가격이 많이 올랐어. 이제 주택 가격 보면. 근데 지금 제로 금리야. 근데 앞으로 오를 일만 남았어. 금리가 뭐 천천히 오르냐 많이 늦게 오르냐 그러지만 우리가 제로 금리 갈 일은 없고, 설사 여기서 0.5에 계속 머물라고 한다고 해도 그거에 대한 추가적인 혜택은 없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혜택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0.5에서 0.25로 떨어진다고 갑자기 또 투자가 막 늘까? 제가 볼 때 그럴 일도 없겠지만. 자, 두 번째, 소득. 지금 이분이 첫 번째 금리, 소득, 인구였어요. 저도 이따 그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소득도 엄청 증가했다. 20년 동안 3만 달러를 넘어섰다. 근데 다른 나라 선진국 보니까 미국을 제외하고서 전부 3만 5천 4만에서 왔다 갔다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3만 달러를 넘었으면 우리가 6만 달러, 그 다음에 12만 달러 이렇게 되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도 성장기, 그러니까 상품의 라이프 사이클로 보면은 이제 뭐랄까 성숙기에 접어들어가지고 늘어도 조금밖에 안 된다는 얘기야. 거기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1인당 소득도 계속 증가하기는 쉽지 않다. 선진국을 보니까 오히려 일본 같은 경우는 30년 동안 제자리 걸음이래요. 이탈리아는 마이너스래요. 그래서 이탈이라고. 이탈. 정상적인 궤도에서 이탈했으니까는 뒷걸음질 친 거지. 앞걸음을 해야 되는데. 자, 이에 따라 주택에 대한 소득 증가 효과도 과거와 같은 추동력을 갖기는 어려울 것이다. 야, 이분 진짜 큰 해안을 갖고 있는 분이네. 마지막으로 인구다. 인구 중에서 주택을 역동적으로 구매하는 계층을 봐야 한다. 과거 20년 동안 25세, 64세. 여러분 여기서 팍 뭘 느끼지 않으세요?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생산 가능 인구를 15세에서 64세가 아니라 아파트 구입 가능한 25세, 64세 얘기하면서 계속 그래프를 그렸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걸 인구 통계학을 연구하는 사람은 저 같은, 그러니까 그런 뷰가 있는 거야. 같은 거야. 찌찌뽕. 그쵸? 자, 근데 그 25세 인구가 20년 동안 1000만 명 증가했대요. 가구 수도 570만 가구 증가했대요. 엄청난 증가예요. 이런 정도의 인구와 가구 변화는 주택시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반면, 자, 나 이 결혼 반대세 하는 것처럼 딱 반대 얘기 나온 거예요. 반면, 앞으로 20년, 앞으로 20년은 이 이야기가 완전히 다르게 전개된다. 보세요. 25에서 64세 인구는요, 1000만 명 감소한대요. 여러분들은 엘리엇TV에서 그 그래프를 익히 봐서 알죠? 가구가 210만 증가한다. 자, 보세요. 570만 증가하다가 210만 증가하는 거는 증가 속도가 반 이하로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미분 계수가 마이너스란 얘기예요. 기울기가 줄는 거 아니에요. 기울기가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거라니까. 아니, 미분 2번 하면, 미분하면 접선의 기울기가 나오고, 그 접선을 마지널 라인을 한 번 더 미분하면 제2 궤도 함수가 나오면 마이너스. 야, 고등학교 3학년 때 했던 거 다 나오네. 근데 문제는 가구가 60대 이상 고령 가구만 급증한대요. 그동안은 청년들이 막 독립해가지고 엄마 나 나가 살게 하면서 도시에 나와가지고 일하면서 그 가구를 독립 가구를 했는데, 이제는 다 나이 갖고 이제 부부 중에 한 명은 먼저 이제 사별해가지고 막 70살 80살에 사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고령 가구에 그런 가구를 해야 되잖아요. 고령 가구. 한마디로 가구가 늙어가면서 주택시장의 역동성이 뚝 떨어진다. 왜? 그분들은 오히려 둘 중에 한 명이 큰 집에 살다가 애들 내보내고 그래도 뭐 계속 살지 뭐 그러다가 이제 사별하면은 혼자서 그 큰 집에 못 산다고. 그러니까 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인 인구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그 물량이 시장에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어쨌든 플러스 요인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결론. 지난 20년간 금리, 소득, 인구 세 가지의 모멘텀이 주택 가격을 계속 올렸다. 앞으로의 주택 가격은 이들 세 변수의 변화를 살펴봐야 된다. 근데 정반대다. 그렇게 보면 주택 가격은 올렸던 기본 화력은 이제 피크 아웃 할 전망이다. 꼭지치고 이제 번아웃 끝났어.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분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거라는 얘기는 안 하죠.
이분은 점잖은 분이잖아요. 그 다음에 저기 그래도 큰 회사를 또 이끌어야 되는 분이고, 저는 이제 제 유튜버 개인 유튜버니까 막 질러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분 말을 해석을 하면 앞으로 20년 동안 대폭락한다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는 박승 총재의 30년 하락이랑 딱 맞아떨어지는 거고, 엘리엇의 8년 엘리엇 파동에서 조종파 8년간의 하락, 그거랑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제 자료 보겠습니다. 자, 일단 금리, 소득, 인구 요 순으로 볼게요. 이 컬럼의 순서 그대로 제 자료를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60년부터 우리 아파트가 엄청 올랐어. 이렇게 올랐어요. 자, 그런데 금리가 80년대까지는 올랐어.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이 18%까지 갔던 거 아세요? 금리가? 그 다음에 뭐 출렁출렁은 했지만 지금까지 지금 제로가 돼 있잖아요. 우리 빨간색이 뭐냐면, 빨간색이 국고채 3년이에요. 국고채 3년이 이렇게 됐고 여기까지 빠졌다니까 지금. 그쵸?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 저금리로 인해서 전반적인 우상향의 그래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2000년 이후, 여기 2000년 IMF 이후에 보면 20년 동안 올랐는데 20년 동안 하락한다는 얘기예요. 금리를 보면 그동안은 20년 동안 금리가 추세적으로 하향을 했는데, 여기 이제 제로 금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 빠질 만큼 빠졌기 때문에 더 빠지지는 못하고, 잘해야 계속 이 자리에서 노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한테 손해만 안 나면 돼, 금리는. 근데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확대하면, 지금 기준금리를 내일 발표하는데, 솔직히 올리는 게 정상인데, 솔직히 저도 자신 없는 게, 보수 언론에서 막 저래가지고 위협 주고 그래가지고 그들의 금통위원들의 마음을 제 마음 같지가 않잖아요. 나라를 위한다면 진짜 올려가지고 이 버블을 더 이상 키우지 말아야 되는데, 어쨌든 금리가 올라가니까 더 이상 내일 금리 내리진 않겠죠? 설마 금통위 0.25로 전격이나, 뭔 소리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소득 얘기할게요. 소득하면 요 그래프 생각나요? 주택 구입 부담 지수. 중위소득 가구가 평생, 그러니까 월급을 그대로 다 받아가지고 연봉을 다 모아가지고 중위 가격을 사는데 몇 년 걸리느냐 따지는 게, 그건 PIR인데 그건 이 다음에 나온다. 제가 착각했어요.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중위소득이 중위 가격을 사가지고 주택 구입 원리금 상환하는데 얼마만큼의 부담이 되느냐를 따지는 게 주택 구입 부담 지수, 하우징 어포더빌리티 인덱스인데, 지금 가격이 엄청 올라가지고 과거 꼭지어줄 때랑 똑같다. 근데 과거에는 여기서 대박살 났다. 서프라임도 맞고 막 유럽 재정기도 막 그래가지고 이때보다 더 빠졌다. 2013년까지 빠졌잖아요. 아시죠? 음마 40% 빠지고, 도곡엑셀 신축도 42% 빠지고, 그 다음에 목동 아파트 44% 빠지고, 용인 수지 같은 경우는 50-60% 빠지고, 그게 시작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미래에셋 얘기 들어보면 앞으로 20년 동안 빠질 일밖에 없잖아요. 여러가지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인을 보니까 어느 하나 우리한테 우호적이지가 않죠. 그러니까 나 그래도 살 집은 하나 있어야 돼,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투자로 샀던 두세 채 있는 분들, 아니면 지금 막 무리해서라도 살려는 사람들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인구 통계학입니다. 인구 통계학 하면은 최근에 홍남기 부총리의 인구 지진 생각나세요? 요거? 요거 안 했구나. 자, PIR이 소득은 계속 느는데, 여러분들 옛날 90년대 월급 증가하는 기울기랑 지금 증가하는 거랑 다르죠? 오히려 1분위는 소득이 줄고 있어요. 지금 몇 년 동안. 파란색 이 1분위거든요. 5분위는 늘고 있는데, 이게 로그 차트라서 수익률 차트래요. 그러니까 상승률 차트예요. 상승률. 절대값을 비교하는 게 아니고요. 방향성을 보는 거예요. 근데 가격이 이렇게 올랐는데, 과거에도 보니까 9년 걸렸다가 4년 걸렸다가 13년 걸렸다가 7년 걸렸다가 지금 16년 걸려요. 그럼 나중에 가서 반토막 나서 한 8년 9년 모으면 살 수 있는 값이 될 때까지 내 수입이 늘어버리거나 아니면 가격이 떨어지거나. 근데 그동안 계속해서 그렇게 주기적으로 반복을 했다. 근데 지금이 피크예요. 미래에셋에서 얘기하는 이 PIR도 피크아웃이라니까. 봤죠? 그 다음 홍남기 예언 인구 대지진. 제가 이거
방송했었죠. 홍남기 총리가 이러다가 큰일 난다. 총리니까 당연히 나라 걱정하느라고 인구 통계를 얘기해야겠죠. 그때 나왔던 게 요거였죠. 자, 근데 제가 그때 설명했을 때 총 인구보다 15세 이상의 64세까지의 생산 가능 인구가를 이제 세계적으로 분류했는데, 엘리엇은 24세 여기 있잖아요. 생산 가능 인구 24세 노란 거. 요게 중요하다. 왜? 17세, 18세는 생산 가능하죠. 편의점이나 그 주유소에서 알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아파트를 구입할 정도는 아니야. 25세 이상은 돼야지. 뭐 빠른 분들은, 여자분들은 25세면 뭐 졸업하고 취업했을 거 아니에요. 뭐 어디 해외에서 아니 뭐 1년 정도 다녔다 치더라도, 그러면 28, 9세에는 지가 마음 먹으면은 그 대출 받고 그래가지고 조금 부모님한테 좀 얻고 자기 모은 거랑 또 앞으로의 향후의 수입이랑 계산해갖고 대출 받아갖고 살 수 있다고요. 그게 주택구입 부담 지수 가능한 연령대가 25세 이상이라고 봐요. 근데 그동안 제가 이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 이 텍스트로 그 기사에서 25세 이상 본 건 처음이죠. 그러니까 엘리엇이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인 줄 알겠죠. 먹을 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네. 그 다음 이거를 각국이랑 비교한 게 요 차트죠. 몇 번 얘기했죠. 이거 일본 생산 가능 인구가 줄 때 아파트 값이 상투치고 빠지더라. 그 다음에 미국도 그 생산 가능 인구가 빠질 때 케이스 실러 지수가 박살나더라. 스페인도 15년 전에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할 때 비중이에요. 비중, 인구 중에 비중, 그 주택가격 지수가 박살나더라. 근데 생산 가능 인구가 올해 피크 치고 내년부터 뜬다. 다른 나라랑 인구 구조가 달라요. 일본은 91년에 피크였고 90년 전후로, 미국은 2006, 7년 전후로 그 서브프라임 할 때.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보다 30년 앞서고 미국, 유럽은 우리보다 15년 앞서요. 우리가 지금이라고, 지금. 근데 이렇게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이 줄면서 우리랑 비교할 만한 나라 중에 안 꺾인 나라가 없잖아요. 세 나라만 봐도. 무슨 이상한 짐바브웨나 필리핀이나 이런 거 비교하지 말자고요. 그 다음에 무슨 스웨덴, 거기랑 왜 비교해? 거기는 완전히 사회복지국까지. 그나마 인구 규모나 경제 규모나 땅 넓이나 이런 거 여러 가 봤을 때 축구 특히 스페인이랑 비슷하잖아요. 우리가 스페인도 이겼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면, 좀 보세요. 지금 그 미래에셋에서 얘기한 게 금리, 소득, 인구였죠. 근데 지금 제가 세 가지를 다 보여드렸죠. 그동안 제가 강조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엇은 진짜 틀림이 없어. 여기서 몇 달 빨리 오거나 늦게 오거나 그거 신경 쓰지 말자고요. 왜냐면 지금 35년 동안 하락하고, 특히 미래에셋은 20년 동안 하락했는데 앞으로 20년 동안 빠진대잖아요. 그러면 몇 월 며칠 날 고점이에요. 그거 물어볼 거예요? 그거랑 똑같은 거니까, 그런 답도 안 나오는 그런 질문은 하지 마시고요. 약간 큰 눈으로 보라고. 35년 동안 상승한 다음에 앞으로 짧으면 엘리엇 말처럼 8년, 길면은 미래에셋처럼 20년, 더 길면 박승 총재처럼 30년 이렇게 하락한다는데, 거기서 3개월 빠르려고 뭐 3개월 늦으면 어때?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정리합니다. 제가 보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이거라고 했죠. 2년 전 전년 동월비 지금의 상투 패턴이 2006년 그 서프라임 직전에 버블 세븐 고점의 상투랑 30% 정도 비슷하고, 91년 상투랑은 70% 비슷하다. 둘 다 비슷한 게 있는데 1991년이랑 비슷해요. 이때는 하필이면 일본이 약간 생산 가능 인구 고점 치면서 잃어버린 20년이 시작된 거고, 2006년 말은 우리 버블 세븐이었지만 미국과 유럽이 인구 생산 가능 인구가 피크 치고 꺾이면서 가계부채가 피크를 치면서 주택 가격이 폭락을 했다. 근데 그 패턴이 지금 따라할 수 있으니까, 지금 이 미래에셋 이 대표도 연금이란 말이에요. 연금은 한 3개월 뭐 한 달 이런 거 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얘기했던 엘리엇 파동에서 지금 60년 동안 올랐는데, 그 중에 저는 87년부터 오른 3파동, 요 3파동의 조정이 앞으로 8년이 올 거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물론 8년 빠진 다음에 더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그건 생각하지 말자고. 그건 그때 가서 보자고요. 근데 박순 총재 말에 30년 동안 하락한다는 거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자, 정리합니다. 자, 오늘 요 기사를 봤습니다. 요 기사 봤는데, 주택시장 피크아웃, 지금이 피크란 얘기예요. 앞으로 20년 동안은 하락한다는 얘기예요. 점잖게 얘기해서 그렇지. 그래서 제가 제목을 잘 달았죠. 충격적인 20년 폭락설. 원래는 폭락설 없었어. 그냥 내가 폭락설을 피크아웃, 그 다음에 과거와 반대로 간다라는 거니까, 그게 결국 폭락 아니에요? 솔직히 우리 20년 동안 폭등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개에 미친 부동산 맨날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때는 미친 부동산 그랬는데 지금은 뭐라 그랬어요? 쇼킹 부동산. 쇼킹 부동산 괜히 선전해줬네. 라이트하우스 선전해줄 거. 아니야. 그래도 그 박감사님, 리아라의 박감사님이 최고야.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격적인 20년 폭락설, 미래에셋 주택시장 피크아웃 세 가지 요인을 분석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요거 여러분들 제가 네이버 카페에다가 항상 저는 차트를 그대로 압축해가지고 원본 아이를 그대로 올려놓으니까 원하시는 분 네이버에서 다운받아가지고 압축 풀어서 확대해보면서 한번 고민 좀 해보세요. 이 판단이 몇 억이 왔다 가는 거예요. 몇 억이. 20억이면 7, 8억이 왔다 갔을 수도 있어요. 몇 년 지나서 보면.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밤늦게 영상을 만들었지만 아주 유익했죠? 좀 전에 그 장난스럽게 올린 그 엘모씨 금통위원 추천설 엘모씨가 LTV 엘리어트 TV의 약자의 LTV 원래는 EBS였어요. 엘리엇 브로드캐스팅 시스템.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장난스러워도 좀 봐주세요. 네, 여기 음악 틀고. 자, 늦었지만 여러분들 잘 주무시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